좀비 아포칼립스의 발생. 좀비 바이러스의 창궐로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 좀비가 되어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런 미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그룹으로 결속합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쟁탈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그룹과 그룹이 서로 죽고 죽이는 질서가 무너진 그런 세상. 조금의 희망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런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강해서 살아남았다라기보다는 살아남았기에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결코 짧지 않은 워킹데드 시즌 7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이 사용한 무기들의 덕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워킹데드 생존자들이 살아남는 데 함께한 그 캐릭터들을 상징하는 무기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토록 깊은 고민은 처음일까? 워킹데드 시리즈의 실질적인 주인공 릭 그라임스. 릭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그룹을 지탱하는 버팀목인데요. 그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기 전 보안관 시절부터 항상 콜트 파이슨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콜트 파이슨은 미국의 총기 제조 회사인 콜트가 1955년 개발한 명품 6연발 리볼버 권총입니다. 파이슨이란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뱀의 이름으로 여기서부터 유래되어 영어권에서는 보아뱀과 비단구렁이과에 속하는 거대한 뱀들을 파이슨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슨은 그 이름 그대로 357구경 매그넘 리볼버치고는 덩치가 큰 편입니다. 애초에 표적 사격 경기용으로 설계된 터라 그 어떤 권총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다른 권총에서는 맛볼 수 없는 파이슨 특유의 부드러운 손맛 때문에 리볼버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인기의 권총입니다. 그래서인지 작중에서도 이 파이슨 권총에 대한 릭의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슨이 실제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효율적인 무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슨이 애초에 6연발 리볼버이기 때문에 6발을 쏠 때마다 바로바로 탄화를 장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사격을 잘한다 해도 6발 모두 머리를 맞추기는 힘들 테고, 그렇다 하더라도 6발은 좀비 떼들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파이슨을 한 알 한 알 장전하다가 좀비 떼들에게 둘러싸이기 십상이죠. 시리즈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한 명인 데릴 딕슨. 데릴은 작중에서 거의 인간 병기와 같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무력을 보여주는데요. 좀비면 좀비, 사람이면 사람,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해결해버리는 모습이 자주 보여집니다. 이런 데릴을 상징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바로 그가 들고 다니는 그의 석궁인데요. 데릴은 스트라이커 크로스보우사의 스트라이크존 380 모델을 사용합니다. 작중에서 데릴은 이 석궁으로 수많은 좀비들을 죽이고 그가 정찰할 때마다 이 석궁을 들고 있습니다. 좀비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리가 큰 총보다는 석궁이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궁은 사용하는데 웬만큼 숙련되지 않는 이상 사용하기 꽤 힘든 장비입니다. 쏘는 활의 개수가 제한적인 데다 지속적으로 활을 공급받거나 생산할 수도 없는 환경이라 그때그때 활을 수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좀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석궁으로 좀비를 맞추지 못하고 활이 저 멀리 날아간다면 그 활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총보다는 소음이 적어 좀비들과 싸울 때 유리한 점도 분명 있지만 그보다도 리스크가 너무나 큰 무기가 바로 석궁입니다. 진짜 데릴 정도 되니까 이런 좀비 세상에서 석궁 하나 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캐롤은 작품 초반만 하더라도 지극히 약하기만 한 의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고 난 후 더 이상 캐롤은 나약한 여성이 아닌 한 사람의 생존자로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캐릭터로 변합니다. 하이어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점 전투력이 상승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런 캐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칼과 너클이 합쳐진 모습의 밀리터리 워리어 나이프입니다. 일단 크기와 그 생김새부터 과거 유약했던 캐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미국의 나이프 제조 전문 회사인 BUDK에서 만든 밀리터리 워리어 나이프는 그립에 너클을 결합하였습니다.
이는 전투원으로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인 캐롤이 칼을 놓치지 않게 할 뿐더러 더 적은 힘으로 좀비에게 박힌 칼을 빼내는데 용이한 디자인입니다. 캐롤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작중에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약했던 캐롤의 변화를 가장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치는 바로 이 밀리터리 워리어 나이프인 셈입니다. 미쇼는 일본도로 좀비들을 일도양단 내는 소드마스터입니다. 사실 워킹데드뿐만이 아니라 많은 좀비물들에서 와페니즈에 대한 동경으로 주인공들은 일본도를 들고 좀비들을 학살하곤 합니다. 일본도로 좀비들을 두동강내는 흑인 누나의 첫 등장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때문에 그녀를 상징하는 무기에 그녀의 일본도를 꼽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미쇼의 일본도는 과거에 얽매이는 자신과 살아남기 위해 마구잡이로 일본도를 휘두르는 비인간성을 상징합니다. 미쇼는 종착역에서 일본도를 잃게 되고 오히려 웃으면서 후련해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교회에서 미쇼는 릭의 일행들과 함께 적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되는데 그들이 죽인 적들에게서 미쇼의 일본도가 나오게 되고 일본도는 다시 미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작중에서 일본도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장치였지만 실상 좀비 사태가 발생한다면 과연 일본도가 효율적인 무기일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 일본도보다야 낫겠지만 현대공정으로 만들어진 일본도라고 해도 일본도는 관리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피를 그때그때 바로 닦아주고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면 일본도의 날은 부식되기 십상입니다. 미슌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좀비를 벤 일본도의 경우엔 이미 옛적의 수명을 다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일본도는 장애물이 많거나 좁은 통로와 같은 실내에서는 위력을 뽐내기보다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게다가 실수로 바로 옆에 동료를 벨 수도 있고, 그리고 좀비에게 붙들리게 된 경우 긴 일본도보다는 차라리 짧은 칼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킹데드 시즌6 피날레에서 첫 등장한 악역 네간. 네간은 구원자들이라는 그룹의 리더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폭군입니다. 거버너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군림하려 했다면 네간은 위협이 되는 존재들에게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심어주어 정신을 붕괴시키고 자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네간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루실이란 이름의 야구방망이인데요. 사실 이 루실이라는 이름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루실은 좀비 아포칼립스 전에 사망한 네간 아내의 이름입니다. 아내가 사망한 후 네간은 철선을 감은 야구방망이에 루실이라는 이름을 붙여 마치 또 다른 연인을 찾은 듯이 다룹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루실은 좀비 아포칼립스 이후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네간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처럼 네간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본보기 삼아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의 머리를 묵사발내고 다른 이들을 복종시킵니다. 이 루실은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좀비를 대상으로 한 무기가 아닌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향한 네간에 대한 공포의 상징으로 네간 자신이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완전한 독재자로 군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워킹데드의 생존자들을 상징하는 무기들을 알아봤습니다. 워킹데드 시즌7 파트2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밤 10시 55분 폭스 채널에서 불법 다운로드보다도 빠르게 방영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필름에 빠지다 라고 검색하시면 워킹데드를 전문으로 다루는 필빠님의 채널이 나옵니다. 워킹데드를 좋아하시는 국내 팬분들이라면 머스트 서브스크라이브 채널이니까요. 필빠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필빠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영상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얕은 재미, 얕은 지식, 야똥의 미도타우루스였습니다.